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요약에서 종합위험 과실 손해보장입니다. 페이지는 이제 신교재는 92쪽, 구교재는 131쪽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할 것은 이제 OD하고 그다음에 두릅, 이제 올해 새로 편입된 거죠. 그래서 두릅하고요, 블루베리 할 겁니다. 그리고 감귤 이렇게 하는데 얘는 이제 원주밀감이.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기존에 있던 품목은 오디하고 이제 감귤 원주밀감인데, 오디는 시험에서 계산 문제가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건 꼭 좀 한 번 더 해보자, 뭐 이런 거고요. 감귤은 7회 이후에는 지금 행방불명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8, 9, 10에서 3년 연속 안 나왔고, 올해가 여러분들이 4년 차가 되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감귤은 한 번 더 공식이 너무 완벽해져 버렸어요. 공식이, 산정식이 너무 완벽했고, 특히 동상의 보험금 산정할 때 이때 비수학 비율과 수학기 경과 비율의 차이에 해당되는 규정의 조건까지 이번에 마련이 돼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요걸 좀 살피고 가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두릅하고 블루베리가 있는데, 난이도는 얘는 하급이고요, 얘는 난이도가 상급입니다. 둘 다 한번 가져가 보셔라, 이렇게 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살짝 3시간 동안 여러분과 같이 스캔할 수 있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OD입니다. OD는 말 그대로 뻥이에요. 뻥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OD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개략적으로 설명만 좀 해드리면, OD는 이 OD 나무 있잖아요. OD 나무가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나무는 2m 내외밖에 안 돼요. 크기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뭐 중장비를 갖고 딸 정도로 이렇게 경제성이 높은 작물도 아니기 때문에, 또 흔들어서 떨어뜨린 거 죽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보험에 가입 안 한 것들은 그렇게 하고요. 보험에 가입한 것은 아주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저도 봉사활동 옛날에 가면서 보면 자가 여기서 직접 손으로 따기도 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따야 수확이 용이해야 돼요. 모든 작물들은 수확이 용이해야만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OD는 보험에 가입할 때 평년 결실수라는 것을 보험에 가입해요. 왜냐하면 얘는 제목에서 보다시피 수확량 조사를 하는 품목이 아닙니다. 과실의 상태가 얼마나 손해났느냐, 손해난 만큼 보험금을 드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확량을 조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실이 얼마나 피해 입었을까, 즉 보장하는 재로 과실이 얼마나 손해를 입었을까, 그러면 손해 입은 만큼 보험금을 드리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평년 수확량이 아니라 평년 결실수, 이 평년 결실수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 OD 나무에는요, 여기에가 이렇게 OD들이 엄청 많이 달려있어요. 엄하게 많이 달려있습니다. 한 가지가 보면 막 뭐 200개, 300개도 달려있을 수 있고, 막 OD 조그만 뽕 열매가요. 지금 한참 수확하고 있겠네요, 지금. 좀 지나면 수확하거나. 근데 얘네들 여기 한 나무에가 막 5,000개, 뭐 7,000개씩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다 세가지고, 야, 이 집에 한 주당 평년 결실수는 몇 개야?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한 주, 너희들 보험에 가입한 나무에 한 주 가지, 이런 가지 1m 평균 몇 개나 열리냐, 그걸 평년 결실수라고 보험에 가입시키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한 나무에 뭐 이거 길이가 뭐 10m고, 그러니까 한 나무에 뭐 1m당 뭐 200개씩 달렸으니까 1,400개 달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OD 한 나무, 가입한 OD 나무 하나하나가 품종 따지지 않고, 수령 따지지 않고, OD 하나, 나무 하나, 1m 평균 OD 열매가 몇 개씩 열리는 우리 가수원이야 라고 보험에 가입한다고요. 그래서 한 주당, 이 미터당, 한 주 미터당 개수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자, 볼게요. 자, 개수가. 자, 몇 개가, OD 열매가 몇 개다, 미터당 몇 개가 열리냐라고 보험에 가입시킨다고요. 그럼 나무 한 주당 1m 평균, 우리 집에는 평년 개수가 몇 개야?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조사도 이 단위 미터당 결실수가 몇 개냐라고 보험에, 즉 조사할 때도 조사를 해요. 똑같이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지분 보면 이제 얘가 달려있는 게 뭐냐, 이게 결과모지라고 부르요. 여기에가 가지가 조그만 가지가 보여가지고 거기에 과일이 열리니까 얘를 결과지라고 해서 결과모지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한 농지가 사고가 나면 얘는 과실 손해조사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피해사실조사와
과실 손해 조사를 합니다. 근데 과실 손해 조사는 언제 하냐면 그 조사 시기를 쓰라는 문제가 과거에 한번 나왔고 아직 안 나왔으니까 OD에 과실 손해 조사 시기는 복분자와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복수, 오, 결. 자, 복수는 언제 하라고요? OD가 결실이 됐을 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분자는 수정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 뭘 한다? 과실 손해 조사를 한다. OD는요, 결실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 과실 손해 조사를 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재해가 발생했다, 이 집에 냉해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제 OD들이 많이 꽃이 죽었으니까 OD가 안 열렸겠죠. 그때는 조사를 하는데 이 표본주, 거기에 남아있는 실제 결과 주스에서 고사 주스 또는 수확 불량 주스. 얘는 수확 불량이라는 수확량을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얘 이름을 수확 불량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해서 결실이 안 됐구나라고 해서 결실 불능 주스라고 한다고요. 왜 결실이 안 됐다고요? 자, 이제 조수의 화재로 결실이 안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실 불능 주스, 미보상 주스를 제외하면 뭐가 나온다? OD가 달려있는 조사 대상 주수가 나오고 조사 대상 주수에 해당하는 표본주를 정해서 그 표본주를 몇 주인지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표본주를 이제 여기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쭉 있으면 얘 이런 식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표본주를 정해가지고 이 표본주를 갖다가 여기가 표본주라면 여기가 땅이면 여기 표본주라면 여기 이 표본주의 가장 긴 결과모지 얘 이름들이 결과모지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결과모지 표본주의 긴 결과모지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긴이에요. 긴 결과모지 몇 개냐면 3개입니다. 주의할 점은 3개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3개와 3개 이상은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야, 표본주가 3주이다. 조사할 결과 모지수는 몇 개인가요? 라고 하면 그렇죠. 9개. 그럼 답하시면 되는데 야, 이거 문제 이상하다. 3주, 그러니까 최대 줘야 되는데 최소를 해가지고 3주 하면 9개가 맞지만은 최대는 200개도 되고 300개 될 수 있지 않냐. 이거 정신 나간 겁니다. 그렇죠. 얘는 가장 긴 결과 모지 몇 개? 3개만을 갖다. 표본주가 3주면 조사의 결과문제는 표본주당 몇 개? 3개씩입니다. 그럼 나는 고현석이 이거 나 조사할 거야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 얘를 선정을 해서 얘를 갖고 줄자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재는 거예요. 즉 표본 가지의 길이를 조사합니다. 길이. 그리고 그 길이를 조사하고 여기에 달려있는 결실수를 조사하면 돼요. 그러면 결실수 나누기 길이 하니까 미터당 몇 개라고 결실된 걸 알 수 있겠죠. 얘를 조사 결실수라고 불러요. 아, 내가 조사했으니까 결실수를 조사했으니까 조사 결실수라고 한다. 요거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보상 비율 적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OD는 보험에 가면 OD의 보험금은 자, 보험 가입 금액 그래요.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가피자 이렇게 되죠. 가피자 이렇게. 그러면 피해율은 어떻게 조사할 거냐라는 거예요. 피해율은 과실이 손해만큼 피해 입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 것 같아요. 평년에 네 집에 결실수 몇 개 있니? 결실수. 거기서 이번에 재해 있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결실수가 평년기보다 작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잖아요. 작으면 거죠. 크면 같거나 크면 보험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조사 결실수. 조사 결실수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표본주를 정하고 표본주에서 가장 긴 결과모지 몇 개? 3개를 조사해서 그 긴 결과모지의 길이와 거기에 달려있는 결실수를 조사해서 1m당 결실수로 알아낸다. 얘를 1m로 바꿨다고 말을 하니까 얘를 환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험 출제자가 뭐 환산 결실수 그러면 얘는 표본가지 길이 합계, 표본가지 결실수 합계 나누기 길이 합계로 나눈 거구나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환산 결실수는 게 뭐야? 이것도 가지 길이로 나눠야 되나? 이거 아닙니다. 이거 나눠버린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 조사 결실수. 그러면 평년 결실수에서 조사 결실수를 빼게 되면 뭐다? 감수 결실수가 발생하겠죠. 즉 피해 입은 결실수가 발생하는데 이 피해 입은 결실수에는 뭐가 들어있냐? 여기서 이 차이. 감수에서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감수된 것과 그 다음에 잡초나 병해충이나 영농관리 부실로 감수된 것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감수 결실수 중에서 자, 니들
자, 평년에서 조사 뺐더니 수확이 줄어든, 즉 손해가 난 감수 결수가 나오는데 이거 보상하는 손해의 원인으로 이 감수된 것은 그건 우리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죠. 잡초나 병해충이나 영농관리 이런 걸로. 그래서 뭐다 감수 결수 중에서 보상 안 한 것은 빼면 결국은 뭐다 여기서 이렇게 쭉 계산하게 되면 뭐가 된다? 자연재 조수의 화재로 감수가 된 결실수가 산정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수가 된 결실수를 갖다가 보험에 가입했을 때 미리 정해놓은 평년 결실수 대비해서 얼마나 차지하느냐라는 게 피해율입니다. 그래서 평년 결실수예요. 그러면 이 공식들은 당연히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공식들은. 자, 그리고 여기는 수학 불능이 아니라 결실 불능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수학인 조사 안 하니까. 네? 그렇게 결실수만 조사한다. 그럼 여기서 시험에서는 평년 결실수는 문제 조건 줍니다. 조건 줘요. 미보상 감수 결수는 조사 결수만 알면 뭐다? 평년 결수에서 조사 결수를 뺀 값에 미보상 비율 적용하면 뭐가 된다? 미보상 감수 결수가 되는 건 아시겠죠?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조사 결수예요. 얘를 어떻게 우리가 결정해낼 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 결실수. 조사 결실수입니다. 그러면 이 조사 결실수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조사했던 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들 교재 94쪽, 구교재는 142쪽입니다. 한 장만 넘겨보시고요. 자, 94에서 95쪽으로 가봅니다. 자, 조사 대상은 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조사가 필요한 농지 또는 가입 이듬해 5월 30일 이전에 사고가 접수된 농지입니다. 조사 시기 이쪽. 시기는 여기도 원래 진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결실로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예요. 이거 쓰라고 나오면 즉 복분자하고 OD는 같이 묶어서 쓰라고 나올 확률이 높겠죠. 당연히. 그래서 복수 5개월 데리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복수 5개월이라고 써놓고 오시면 빵점입니다. 점수 안 줍니다.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야 복수 5개월인데 학원에서 복수 5개월 그래 나 복수 5개월 썼다. 저 분명히 복수 5개월이라는 말 안 했습니다. 줄여서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복수 5개월 됐죠? 복분자 수정 OD는 결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95쪽 조사 시기 있고요. 보자 방법, 보장하는 재해 여부 심사. 자, 얘는 보장하는 재해가 제목 봐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종합위험 그랬으니까 보험 전 기간, 계약 체결 24시도 보험 끝날 때까지 자연재해 조세 화재로 인해요. 뭐가? 과실이 손해나면, 자, OD가 손해나면 보험금을 드릴게요. 라는 품목입니다. 자, 보장하는 재해는 자연재해 조세 화재고요. 주수조사입니다. 주수는, OD는 남에서 열려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결과 주수, 그 다음에 고사 주수 또는 결실 불능 주수입니다. OD는 남보험금 가입하지 않습니다. 가입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실 불능 주수, 미보상 주수입니다. 얘는 그러면 기수학 주수 또는 수학 완료 주수가 없는데 얘는 왜 그럴까요? 보험 기간이 최초 수학 전에 끝나버려요. 그러겠죠. 그래서 그 기수학 주수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조사 시기 보면 아시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사 대항수를 하는데 조사 대항수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나 결실 불능 주수, 미보상 주수를 빼게 되면 뭐다? OD가 열려있는 조사 대상 주수가 계산이 되는데 이러한 나무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품종별로, 수령별로 구분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본주는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게 되면 그 다음 장 한 장만 넘겨보세요. 그러면 OD 표본 주수표 나오죠. 근데 얘는 잔인하신 분 아니면은 뭐 얘는 표본 주수는 조건으로 제시가 될 것 같아요. 뭐 A 품종 표본 주수, B 품종 표본 주수 뭐 이런 식으로 몇 주 이렇게 주면 그대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본주 선정합니다. 그리고 표본주 조사 여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만약에 OD 품목의 과실 손해 조사 시 이 표본주 조사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가나 쓰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지금 제가 쭉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보세요. 자, 표본 가지를 쓰는 표본주에서 뭐다? 가장 긴 결과물이 몇 개라겠어요? 3개입니다. 3개 이상 아니라는 것도 좀 잘 기억하시고요. 어떤 것들은 3개 이상도 있잖아요. 표본 가지로 선정하고 그러면 결과물이라는 게 뭐냐? 결과지, 즉 과일이 달린 과지보다 1년 더 묵은 가지다. 엄마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더 묵은 가지. 또 묵은 가지라고 했는데 엄마 가지라는 게 또 엄마 가지 쓰신 분 안 됩니다. 또 엄마 가지라고 쓰지 마시고 묵은 가지라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길이 및 결실수 조사입니다. 표본 가지별로 각 가지의 길이 및 결실수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 OD 조사할 때는요, 볼펜하고 그리고 장비가 줄자밖에 없어요. 줄자 이렇게 쭉 간 거 있죠. 우리 3m, 5m 조그만 거, 그걸로 줄자가 그 재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조사할 때 길이가 보통 90cm에서 1m 한 30 이 안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이 정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거 과일의 개수, OD 개수 세는 거예요. 어렵진 않겠죠? 예. 아니, 가서 따서 잡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또 괜히, 와, 딱 겁나게 맛있게 보인다. 그러고 하나씩 그냥 몰래 따먹으면 다 알아요. 그냥 얘가 묻어버려. 그럼 이제 조용히 입을 벌리고 조용히 안에 넣었잖아요. 말을 시키면 혀에가 또 파랗게 또 색깔이 변하거든요. 그게 다 먹는지 다 압니다. 절대 따서 드시지 말고. 먹고 싶으면 계약 전에 말씀하시면은 몇 개 이제 먹어보라고 할 겁니다. 신교재 세 번째 박스에 있는 600 이상이 못하라고. 예. 아, 600주 이상. 예. 아, 그렇습니다. 예, 23주가 아닙니다. 예. 요거 수정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자, 신교재는 600주 이상이 23주가 아닙니다. 요거 뒤에 보면 지금 옮겨서 가져오면서 그냥 보고 가시죠. 정확하게. 자, OD가 어디 있는 거 제가 지금 복사해서 갔냐면 페이지 신규 293쪽인데 600주 이상은 23주가 아니라 13주예요. 근데 앞자가 2자로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13주.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신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96쪽 상단에 OD 표본 주수표 마지막에 600주 이상 조사된 수 23주가 아니라 13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OD는 여기 이제 조사 개수는 이제 너무 간단하겠죠. 어떻게 하냐면 조사 결실수라는 것은 표본주를 정했어요. 표본주를 정해서 1m당 몇 개나 열렸냐를 조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환산시켰다고 그래요. 뭘로? 1m로 환산시켜 본 거예요. 왜? 평년하고 맞춰야 되니까. 평년이 뭐라 했어요? 1m당 지금 몇 개 달린 걸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그래서 환산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뭘로 환산했다고요? 1m 평균으로 환산해 봤다는 거예요. 환산 결실수. 그래서 곱하기 여기다가 이 환산 결실수 1m 평균 몇 개씩 달린 거다라고 환산했던 나무 주수, 조사 대상 주수 구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가 두 품종이면 두 품종을 다 하시면 돼요. A 품종의 환산 결실수 곱하기 A 품종의 조사 대상 주수 플러스 B 품종의 환산 결실수 플러스 환산 곱하기 B 품종의 조사 대상 주수. 이거 합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더해 하시면 됩니다. 더해. 그런데 그러면 나무조사를 아까 해봤어요. 나무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결과 주수, 고사 주수 또는 결실 불능 주수 나오죠. 이렇게. 결실수.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가 나오는데 고사나 결실 불능에 결실이 안 된 거, 100% 안 된, 그 당연히 안 된 것은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병충해로 인해서 나무가 죽었는데 거기에가 결실이 안 된 건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나는 못 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자 당신이 지금 손해 안 본 걸로 환산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미보상 주수에 대해서는 뭐다? 조사했다고, 즉 결실이 된 걸로 억지로 강제로 환산하는 겁니다. 미보상 주수입니다. 예,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얘는 주당 해당되는 품종의 평년 결실수예요. 자, 얘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얘가 좀 다른 것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자, 여기까지 나온 이 값 있죠. 여기까지 나온 이 값을 뭘로 한다? 얘도 한 주당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주당. 그래서 얘도 한 주로 다시 바꿔야 되겠죠. 얘는 지금 전부 다 합쳐버렸잖아요. 지금 다 조사 대상수로. 그러니까 한 주로 하는 게 여기 있는 이 나온 값에 나누기 뭐다? 전체란 말 안 써도 되는데 실제 결과수는 과수원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체 교재는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누게 되면 뭐가 된다? 조사 결실수가 된다. 자, 과일이 있는 나무, OD가 있는 나무에는 뭐다? 환산 결실수를 곱하고 OD가 즉 미보상 주수에는 주당 평년 결실수를 곱해서 더해가지고 그걸 뭐다? 주당 한 주당으로 평년도 한 주니까 주당으로 나누려면 과수원 전체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누시면 된다.
되셨죠? 예, 많이 연습해 보세요. 많이.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환산결수입니다. 해볼게요. 환산결실수. 환산결수는 여러분 상상합니다. 표본주를 정하고 표본가지에서 가장 긴 결과모지 몇 개, 3개를 가지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m당 몇 개씩 달렸냐라는 거예요. 1m당 몇 개 달렸냐. 얘도 맞춰줘야 되겠죠. 평년도 1m당 몇 개 달렸나 했으니까 조사도 해보니까 1m당 몇 개 달렸다고 미터로 환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표본 가지의 길이 합계. 얘는 뭐다? 표본 가지의 결실수 합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표본주가 이 집이 최소가 이제 6주다. 그럼 10주라 해볼까요? 10주. 10주다 그러면 조사할 결과물질이 몇 개? 30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길이 합계도 뭐다? 조사했던 결과모지 30개의 길이의 합계라는 얘기예요. 되셨죠? 여기는요, 조사한 결과모지에 30개 달려있는 결실수의 합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럼 뭐가 된다? 환산된다라는 겁니다. 즉, 1m로 환산했다는 거예요. 미터당 결실수라고 말을 쓰면 너무 좋을 텐데, 그냥 환산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따라가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환산은 뭐다고요? 미터당으로 환산했다. 몇 개 달렸냐. 그 뜻이에요. 그거 보니까 그러잖아요. 여기가 뭐예요? 미터잖아요. 여기가 뭐예요? 개수잖아요. 그래서 미터당 결실수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조사수는 아까 우리가 아까 실제에서 조사나 미보상을 빼면 조사 나오고요. 미보상 주수 있고요. 미보상 주수에 대한 주당 평년일수. 지금부터 여기서부터는 눈을 번쩍 뜨시고 공부하십니다. 자, 주당 평년 결실수예요. 왜 주당 평년일수냐? 그럼 여기서 그냥 나누면 될 거 아니야. 근데 한 품종이면 관계없어요. 이 과수원에 한 품종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평년 결실수 그 값 그대로가 주당 평년일수 똑같아요. 한 품종이면 나누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두 품종 이상이게 되면은 여기 있는 평년 결실수는 A 품종하고 B 품종이 있으면 A, B 품종의 평균 값을 갖다 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A 품종이 어떤지, B 품종이 어떤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한다? 표준 결실수라는 걸로 비례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A 품종의 평년 결실수, B 품종의 평년 결실수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평년 결실수다. 자, 만약에 A 품종의 주당 평년 결실수다. 그러면 A 품종의 평년 결실수. 그 다음에 뭐다? A 품종의 실제 결과 주수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A 품종의 평균수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A 품종의 평년 결실수. 지금 여기는 평년 결실수고요. 자, 얘는 평년 결실수고 얘는 지금 A 품종의 평년 결실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한다? 표준 결실수로 안분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때는 안분할 때는 나무까지 같이 데리고 가면서 안분시키는 거예요. 나무 주수까지. 자, 그랬으니까 어떻게 한다? 과수원 전체 평년 결실수. 자, 여기는 A 품종 아니에요. 그냥 과수원 전체. 아까 저기 170개다, 180개다 이래요. 평년 결실수. 예. 그러면 이 평년 결실수에는 과수원 전체 실제 가수는 모두 이만큼씩 1m에 달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다? 전체 실제 결과 주수. 전체라 말 안 써도 되는데 어쨌든 결과 주수, 즉 A 품종, B 품종도 구분할까 봐서 이렇게. 그럼 이만큼 갖고 안분을 시키는 거예요. 뭘로? 표준 결실수로 안분하십니다. 얘를 가지고 이렇게 곱하기가 되는 겁니다. 곱하기 이렇게 한번 나눠볼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에는 A 품종의 표준 결실수가 있어요. 자, 보험에 가입할 때는 평년 결실수는 하나만이 존재해요. A 품종, 두 품종이 보험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얘를 이렇게 쪼갤 수밖에 없는 거고, 표준 결실수는 품종별로 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수원별로 가입되고 품종별로 가입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다? 보험금 산정할 때 보험 가입 금액, 자기부담 비율, 평년 수확량 또는 평년 결실수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다? 전부 다 가수별로 산정되다 보니까 품종별로 쪼개려면 어떻게 한다? 얘를 갖다가 품종별로 쪼개야 된단 말이에요. A 품종의 평년결실수 쪼개야 되니까. 그때는 A 품종의 표준 결실수 곱하기 A 품종이 뭘로? 실제로 하시면 되겠네. 실제. 그쵸? A 품종의 실제 결과 주수 하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는요. 여기 분모는 A, B 품종으로 다 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는 A 품종의 표준 결실수 곱하기 A 품종의 실제 플러스 B 품종의 표준 결실수 곱하기 B 품종의 실제 이 말이에요. 즉 이게 비례된다는 것은 여기 있는 이 합계와 얘 합계가 비례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례해서 산정하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나눠 봤더니 뭐가 된다? A 품종의 평년 결실수가 나오니까 A 품종 평균에서 총기로 나와요. 막 2만 개, 3만 개 나올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뭘로? A 품종의 실제 결과수로 나누게 되면 뭐다? A 품종의 주당 평년 개수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그냥 연습입니다. 얘는 문제를 안 만들어 갔어요. 죄송합니다. 자, 이 집이, 자, 평년 결실수가 얘가 170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꽂힌 게 내가 조사 갔을 때 평년이 170개짜리 갔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 기억의 인식이 참 무섭긴 하더라고요. 습관적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결과모지 가면 제가 항상 6개짜리, 복분자 6개짜리 가보고요. 이제 악의 5개짜리도 했고, 그분 이장님이 고시여가지고 막 피해를 주라고 하는데 못 주고 왔습니다. 종시라 막 주고 싶은데 안 나와, 보험금이. 평년 결과모지가 너무 작아서. 어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기억에 박히니까 뭐 문제 설계할 때 보면 꼭 이런 식으로 제가 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집에 A 품종, B 품종이 있는데 A 품종의 실제 결과 주수,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 표준 결실수 이렇게 한번 조건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품종의 실제 가수 100주 이렇게 하겠죠. 얘는 한 300주 해봅니다. 고사 주수 얘 없고 얘는 뭐 없고 얘도 없고 얘가 고사수 없고 얘가 한번 한 20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중요해요. 미보상 있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사는 의미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표준 결실수입니다. A 품종의 1m 평균 표준 결실수는 얘는 한 150개 정도 해보겠습니다. 얘는 한 200개 해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뭐 이 집이 이렇게. 그럼 이 집은 뭐예요? 평년이 작은 걸 봐서는 이 집은 보험금 좀 타먹었다는 걸 금세 알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집에가 표본가지를 해봤습니다. 표본가지 결실수 합계입니다. 자, 합계. 그 다음에 여기는 표본가지 길이 합계. 이제 쉽게 합니다. 자, A 품종. 그 다음에 B 품종입니다. 결실수 합계는 길이 합계를 먼저 10m 해보겠습니다. 해보니까 얘는 그냥 20m 해보겠습니다. 얘는 300개. 300개 하면 3,000개 해보겠습니다. 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자, 얘는 1,000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다고요. 자, 그리고 미보상 비율이 10% 정도 이렇게 줬을 때, 자, 여기에 대해서 보험금과 피해율과 자기부담을 계산하시고, 그럼 보험금 계산을 하면 뭐다? 가입금액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입금액, 자, 1천만 원. 자기는, 자, 제일 안전한 20%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그러면 이때 이 집에 피해율과 보험금 계산할 수 있겠죠. 이 조건 주면 다 푸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자, 환산결수 알아내야 되죠. 환산결수. 환산을 뭐라 했어요? 1m당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뭐예요? 자, 이거 2번 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2번. 2번 하시니까, 자, 얘는, 자, 환산결수, 자, 1000개가 되고요. 나누기 10m 했으니까 100개네요. 1m당 100개씩 달려있고,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곱하기 A 품종의 조사 당수는 100주 그대로네요. 그쵸? 이렇게 100주. 이렇게 됩니다. 100주. 이렇게. 그죠? 플러스. 합치라고 그랬잖아요. 합쳐. 얘를 두 번 다. 두 품종 두 번 하는 거예요. 두 품종 두 번. 그다음 B품종 거 봅니다. B품종 거 얼마예요? 3,000개. 얼마? 20m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당 1m당 B품종은 150개 달렸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150개씩 달린 나무가 몇 주 있다고요? 300주에서 20주를 뺀 280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게 뭐예요? 요게 뭐다? 환산결실수예요. 이만큼 됐어요. 이만큼. 거기다가 플러스가 됩니다. 미보상 주수. 미보상 주수는 뭐예요? B품종에 20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B품종에 20주 곱하기 B품종의 주당 평년 결수 알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B품종의 주당 평년 결수예요. 주당 평결수는 이렇게 B품종의 평년 결실수 에다가 뭐다? 주당이라고 했으니까 B품종의 실제로 갖다 나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비품종의 평년 결실수 하려면 화손 전체 걸로 안분하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평년 결실수가 원래 170개였어요. 170개 곱하기 전체 실제 결과주수 400주. 됐죠? 이렇게. 얘를 갖다가 뭘로? 표준 결실수로 안분해 주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으니까 곱하기 얘를 안분하는 겁니다. 나누기 해봤어요. 자, 비품종 거니까 비품종이 분자에 올라가고 두 개 합계는 분모에 내려가면 되겠죠. 그래서 분자에 올라가는 게 비품종 200개가 됩니다. 200개. 곱하기 비품종의 실제수 300주. 됐죠? 300주.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뭐다? 다 합산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됐으니까 150개 곱하기 A 품종의 실제수 100주가 됩니다. 플러스 200개 곱하기 300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산정된 이 값이 뭐가 된다? 분자에 올라갈 비품종의 평년 결실수가 된다고요. 되셨죠? 계산기 눌러보셨나요? 안 눌러보죠. 왜냐하면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예. 눌러보십시오. 좀 궁금해지네요. 왜냐하면 제일 기분이 좋을 때가 막 문제를 냈는데 답이 딱딱 떨어진 거 있죠. 소가 이제 빠꾸 하다가 쥐 한 마리 잡은 겁니다. 그때는 기분이 좋죠. 자, 해볼게요. 자, 170에 400. 한 값입니다. 그 곱하기 200입니다. 200 곱하기 300주. 200 곱하기 300주 플러스 150에 곱하기 100주. 이렇게 되면 54,400개. 또 쥐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얼마예요? 여기 나온 값이 54,400개. 그러면 얘는 뭐예요? 비품종 모두 전체의 평균 개수인데 우리는 뭘 알고 싶다고요? 주당을 알고 싶으니까 나누기가 되는 거죠. 나누기 비품종의 실제가 300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300. 여기서 나누기, 그 상태에서 나누기 300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181.33개가 되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시험 출제자들이 자기들이 계산해봤어. 이번 소수점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뭐다? 뭐 소수점 이하는 절사시켜라, 발올림해라, 막 조건 걸 거예요. 근데 아무런 조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금처럼 181.3333 쭉 나오잖아요. 조건이 아무도 없어. 근데 왜 181.3333 나올까? 내가 계산기 잘못 누른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조건이 있어. 소수점, 뭐 정수 소수점 이하는 절사시킬 것. 그래서 뭐 181개를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근데 그런 말이 없어. 그때는 뭐다? 내가 그런데 이 계산이 나왔다 그럼 내가 잘못 누른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출제자가 출제 오류를 해서 모두 정답 처리를 해줄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기대를 하지 말고. 왜냐하면 또 이런 것만 가서 시험 받고 맨 오류만 찾아가지고 나는 이번에 합격을 오류 해봤자 많이 좋으면 10점입니다. 그렇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뭐다? 181.33인데 만약에 시험 조건에 출제자가 자, 소수점 이하는 절사시키면 여기 이하는 절사입니다. 소수점부터 절사시키니까 181개가 되는 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가 뭐가 난다고요? 주당 평균수가 181개가 됩니다. 그럼 여기 어딘다? 20개 곱하기 여기입니다. 181개가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이거 살짝 지울 거예요. 자, 이렇게 다 됐습니다. 그럼 요것 값에다가 뭐다? 나누기 전체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누시면 돼요. 얼마로? 400으로. 나누시게 되면 뭐가 된다? 얘가 조사 결실수가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올 조사 결실수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얘는 조사 결수가 핵심이고 두 번째는 미보상 주수를 주게 되는데 미보상 주수에서 시험을 어렵게 내는 방법은 무조건 두 품종을 줘야 돼요. 한 품종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한 품종으로 줬다 그러면 미보상 줄 수 있다 그러면 이때는 뭐다? 이 평균수 갖다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 평균수가 그대로 어디로? 주당평균수 똑같아요. 똑같은데 두 품종을 줘야 이 시험 문제가 맛이 나요. 소금을 친 거예요. 이렇게 설탕하고 이렇게. 그 뭔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가져갈란다. 난 뽕 원래 싫어한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다음은 두릅 볼게요. 두릅은 97쪽인데요. 구교재 가지고 계신 분은 저거표, 그때 개정표 올려뒀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릅은 지금 한참 나오고 있는데요. 거의 다 끝물 같아요. 네, 끝물인데 지금은 엽순 나옵니다. 네, 보험에 가입할 때는 두릅이 이제 원순이라고 해서요. 두릅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
두릅은 가게 되면 농지에가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이렇게 심어 놔요. 그러면 직경이 한 1cm 내외 뭐 정도 돼요. 두께가 이 직경이 1cm 내외 되는 거. 거기에가 이제 잔가시들이 이렇게 쭉 달려 있는 게 이게 참두릅입니다. 잔가시가 없으면 민두릅이라고도 부르고요. 가시가 크면 뭐 개두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지금 보험에서는 거의 대부분 참두릅을 보험에 가입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계약자분들하고 미팅에 좀 인터뷰를 해봤더니 그분들은 맛은 멧돼지는 안 옵니까? 오긴 온대요. 근데 왔다가 그냥 간답니다. 왜 가요? 가시가 그렇죠. 그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는 멧돼지 피해는 없다. 멧돼지 피해는 없고 주로 있는 게 뭐냐면 얘가 자라면은요 보통 자라면 여기에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직경이 한 1cm나 뭐 1.5cm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가 처음에 정화가 이렇게 싹 올라와요. 정화가 이제 꽃이 되기 전에 조그맣게 싹이 올라오는데 조금 싹이 아니라 조그만 손톱같이 조그맣게 올라옵니다. 그랬다가 얘가 이제 4월, 5월 달 되면 얘가 이제 정화가 올라왔던 게 요게 이제 싹 펴져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펴집니다. 이렇게. 이 순이. 그러면 얘가 정화고요. 이 정화가 달려있는 이 나무를 뭐라고 부른다? 정화치라고 해요. 얘를 정화라고 하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얘도 나중에 보면요. 여기도 옆순이 나옵니다. 이렇게. 옆에서 정화가 나오고 또 순이 나와요. 지금은 이거 많이 팔더라고요. 얘는 이제 그래서 계약자분들은 얘를 원래 나온 순이를 원순이라고 부르고 얘를 가지 옆에서 나왔다 해서 엽순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이 두릅 사실 때 가격이 싸잖아요. 그때는 지금 엽순 수확할 때 사서 드신 거예요. 여기 있는 원순은 지금 좀 이미 다 수확 거의 다 됐을 것 같아요. 지금은 시장 저도 그때 가봤더니 이 엽순 많이 파시더라고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고 좀 있으면 이제 무대기로 팝니다. 이제 무대기로 가져가요. 그러면 10,000원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데 어쨌든 보험에 가입한 건 이게 정화예요. 이 정화가 이게 올라오잖아요. 이 올라올 때가 보통 언제냐면 4월 이 정도예요. 제가 이제 4월 달에 한 2-3번 가봤거든요. 근데 이때 여기 아주 연약한 잎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때 냉해라는 재해가 오잖아요. 냉해는 뭐다 밤에 새벽 같은데 영하로 뚝 떨어지게 되면 이 엽순이 까맣게 이 정화가 타버려요. 아주 연하기 때문에,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가면 전부 다 계약자분들이 뭐다? 소주컵 있잖아요. 소주컵을 쓱 하나 덮는데 그냥 덮으면 소주 이제 들려버리니까 바람 불어도 날아가니까 그 애호박 혹시 아신가요? 애호박에다 비닐봉지에 넣어갖고 애호박 파는 그 봉지 있죠. 그 기다란 거. 그 속에다가 소주컵을 넣고 쓱 덮어놓더라고요. 그럼 바람 불어도 잘 안 닦고. 그 얘가 자동으로 크면 따라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제일 중요해. 이 끝에 순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얘가 냉해 피해 제일 심하게 받아요. 그 다음에 상품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얘를 피해 정화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가서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화지를 조사할 때는 농지에 이렇게 가면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많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게 이제 점점 하나가 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때는 표본 구간을 정하는데 표본 구간에서는 뭐다? 무조건 가로 1m, 세로 1m를 구획해요. 그래서 줄자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가로 1m, 세로 1m 이렇게 구획을 해놔요.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제 정화지 이만큼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정화지에 먼저 숫자를 써요. 자, 여기는 1번은 보니까 총 정화지가 10개가 되고요. 자, 피해 정화지라는 것은 뭐다? 아까처럼 냉해 피해 입은 것들이 까맣게 탄 거. 피해 정화지 2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또 이쪽도 조사하겠죠.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여기는 총 몇 개인데 제가 10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 1에서 1m면 10개에서 11개, 9개 이 정도 되더라고요. 아마 시험에도 나오면 그 정도 될 거예요. 왜냐면 현장 가보신 분은 10개나 11개, 9개 이 사이에서 문제 출제를 할 거예요. 거의. 안 가보신 분은 100개, 200개 내는 거죠, 이제.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피해율은 얘는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문제 나오면 3점짜리도 안 되는 문제예요. 대신 기어가 이렇게 뭐다? 표본 구간의 면적 어떻게 한다? 가로 1m, 세로 1m로 구획한다. 거기서 구획 내에 있는 전체 총 정화지 수를 먼저 세고, 그리고 그 총 정화지에서 피해 정화지 수를 내면 돼요. 그럼 두 개 합친 게 아니죠? 합친 게 아닙니다. 정상 정화지 몇 개예요? 이 두 개 봤을 때. 8개라는 얘기예요. 괜히 또
10개하고 2개 합쳐갖고 12분의 2라고 답을 이끌어내면 안 된다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2번도 마찬가지로 총 정한지수 9개, 얘는 1개. 3번은 총 정한지가 12개, 얘는 뭐 없고, 뭐 이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조사가 3개가 다 됐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때 피해율은, 이말 피해율. 피해율은 피해 정한지 3개. 그 다음에 총 정한지수.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몇 개입니까? 31개가 되네요.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고상 비율까지 해야만 피해율이 된다. 끝. 됐죠? 이렇게. 자, 그래서 시험에서 난이도 한다고 총 정하지 수락 안 하고 여기 잘 보셔야 돼. 그런 게. 정상 정하지라는 거예요. 사람 죽겠네. 이제 이렇게. 정상 정하지 수라는 거예요. 그럼 원래 총은 몇 개였다는 거예요? 12개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총인지 정상인지. 그러면서 이 정상으로 주면 피해가 다르겠죠? 피해가 달라요. 어떻게 다냐? 얘 밑에가 더 가버렸잖아요. 더 합치니까 얘가 12개. 얘는 9개. 얘는 12개. 이렇게 다른 거예요. 피해가 다를 수 있겠죠? 왜냐면 분모는 뭐냐? 총 정하지 수. 분자는 피해 정하지 수. 총 정하지는 정상 플러스 피해 정하지 합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들어보면 끝입니다. 할 것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나한테 문제 1번 봐보세요. 제가 문제를 참 맛깔나게 내보고 싶어도 얘는 너무 조건이 너무 소박해요. 그래서 만약에 두릅 문제 틀리고 오시면 그건 진짜 입장 곤란한 겁니다. 자, 1번 문제 봐볼게요. 종합비용 과세손해 보장 가입한 두릅 품목에 관한 사항이다. 계약사항과 조선 점을 했던 거예요. 자,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자, 잡아다 20%. 보장하는 제가 인정되어 조사했고요. 표본간의 총 정한지수가 몇 개예요? 자, 이 문제에서는 총을 줬습니다. 총을 줬잖아요. 그랬으니까 분모가 당연히 40이 가겠죠. 이렇게 총. 그 다음에 분자 피해 정하지 수가 조수회로 이제 여기는 뭐다? 보장하는 세로 입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조수회로 피해 정하지 수가 4개. 그럼 이거 지금 저 보상하는 세로 죽은 거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자연재, 조수회, 화재. 아까 멧돼지 안 온다 했지만 멧돼지가 실수로 몇 개 밟아볼 수도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건 모를 일이니까. 그래서 4개가 됩니다. 플러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재해로 피해 입은 정하지가 6개면 6개. 됐죠? 이렇게 6개. 그 다음에 병충해 피해 입은 정하지 2개. 얘는 넣지 않습니다. 근데 그 2개는 여기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다 또 괜히 안 들어, 여기다 넣어야지 넣은 사람은 틀립니다. 그렇죠? 근데 계산기를 하면 요령이 있은 분들은요, 많이 풀어보면 답이 똑 떨어져. 야, 이것은 이거 맞구나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 10%니까 0.1 하시면 돼요. 그러면 10개 나누기 40 했으니까 25%에 대해서 몇 개? 90%, 전개 22.5%가 된다. 이런 걸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은 가입금액 1,000만 원에 0.25 마이너스 0.2 해가지고 25만 원입니다. 보험금 계산합니다. 얘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기본만 좀 알고요. 가로 1m, 세로 1m 구획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릅은요. 두릅을 올해 이제 곧 6월달까지 다 수확이 끝내요. 지금 5월달 엽수는 한참 나오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더 싸져요. 예. 근데 그냥 날것으로 답쓰시면 그래도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좀 그러실 거예요. 이제 일찍 향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몸에 위험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삶아서 뒤쳐서 많이 잡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6월달 되면은 농민들께서는 여기를 전부 다 절단을 해버려요. 잘라버립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혹시 자기객선 따고 현장에 있을 때 놀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바닥에는 이 절단했던 게 다 들어놓고 있어. 내가 올 이제 다음 연도에 올해 이제 25년 6월 되면 여기를 다 절단시켜버리고 없어 이렇게 없어 이렇게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25년도에 절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6년도에 봄에 내가 4월달에 갔어요. 가면 또 자라있어 얘가 이렇게 다. 그러면서 이 바닥에가 잘라진 것들이 이제 죽은 나무들이 이렇게 쑥 들어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펄쩍펄쩍 뜁니다. 오메오메 큰일 나버렸네. 싹 죽어버렸네. 요놈만 보면 싹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개념을 아셔야 돼. 개념을. 얘는 항상 6월 달에는 절단하는구나. 절단해가지고 새순을 뽑아내요, 다시.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것도 있지만 여기서 뿌리가 이렇게 번져가지고 여기서 또 새순이 또 나와요. 이렇게. 여기서 뿌리가 나고 또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또 정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꽃이 이제 잎순이 나오고 이렇게 잎이. 그럼 요거 똑 잘라서 여기 뚝 잘라가지고 수확을 해요. 그때 이 지금 정화 있죠. 원수는 여기가 흰색 부위가 더 많아요. 혹시 보셨나요? 흰색 부위가 많아.
근데 엽순 같은 경우 흰색 부위 거의 없어요. 이파리만 그냥 무성한 놈 갖다가 예, 줍니다. 예, 가격이 좀 저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 지시는데 이제 행간에는 감론을 받고 있어요. 갑설을 써. 야, 다 자르자. 다 자르자. 바닥까지. 어차피 얘 안 쓸 거다. 이 자르고 나면 여기서 뭐다? 새순이 나오니까 이 바닥에서 새순 그놈도 쓸 거 아니냐? 그러면 더 품질이 좋을 건데. 뭐단 여기서 또 새순을 기다리냐? 안 기다린다. 그래서 이 10cm나 20cm 남겨놓고 자르자는 설, 또 모두 잘라버리자는 설, 뭐 이렇게 뭐 양분되고는 있긴 합니다만 우리는 그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다? 1m, 1m 총 정화지와 피의 정화지만 잘 구분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고 오디하고 두루 번 했고요. 잠깐 쉬셨다가 블루베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네.